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오늘은 세 자매분이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따님, 셋째 따님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방혜금님 그리고 방혜숙님. 저는 그 둘째 딸이고요. 네. 제가 셋째 딸이에요. 막내딸 네. 혜금 씨. 언니는요? 언니는 방혜선이고요. 네.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결혼했어요? 네. 혜숙 씨는? 저도 대구에서 살고 있고 결혼했고요. 동생은 아직 예. 저 자매. 네.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찾는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네. 주십시오. 예, 어머니를 찾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용칠이고요. 지금 나이로 해는 나이는 68세입니다. 그 탈북 전까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살았습니다. 1998년 5월에 헤어졌는데 당시 엄마가 흰머리가 좀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눈꼬리가 약간 처지면서 항상 웃는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헤어진 곳은 1998년도 5월에 막내딸 혜금이를 용종 삼합에서 그 길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네. 네. 그 어머님을 누가 더 많이 닮으셨어요? 제가 좀 많이 닮았어요. 혜숙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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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혜숙 씨, 혜금 씨 어머님은 어떤 어머니셨어요? 제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무 연약한 몸으로 그 연약한 어깨에 항상 무거운 짐을 들고 저녁에 저희를 마주해 주시고 진짜 너무 또 알뜰했어요. 그 뭐 밥을 할 때면 나오는 이게 쌀뜨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가라앉히셔가지고 그걸 마저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희 그걸로 빵도 만들어 주셨고. 아이고. 네. 자, 보니까 제일 먼저 탈북을 한 게 누굽니까? 세 자매 중에? 제가 먼저 탈북했어요. 왜 혼자 탈북을 하셨어요? 집에서 어머니 대신 역할을 좀 한다고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서 식량을 구입하자 해서 제가 언니하고 같이 약초를 캐면서 그걸로 이제 뭐 식량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집을 보낸다고 했는데 결국 제 밥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언니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을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너무 굶고 또 해가지고 길에서 이제 그늘 같은 데서 앉아 쉬다가 아이고. 도무지 이 걸음으로 가지는 몇 살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25살이었나. 집도 없이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언니하고 둘이 앉아서 쉬다가 언니 보고 그래도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일단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올게 하고서는 시장에 나왔어요.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브로커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잘 아는 언니였고, 근데 그 언니가 브로커 한다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 언니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내가 언니를 아니까 언니를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집 식구를 한 명씩 다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각오를 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더 바라겠냐. 일단 안전하게만 넘어가서 내가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보다 더 좋은 게 없냐. 네. 일단 나는 뭐 넘어가겠다 해서 일단 넘었거든요. 중국에 넘어오니까 제 삶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허황한 꿈을 안고 왔는데 저 자신도 공항국에 3번 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집도 도와주지 못하고 예, 거기서 머물르게 됐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혜숙 씨 혼자서 장에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그냥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됐고. 네. 혜금 씨는요? 네, 그때 저는 엄마하고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날이 갈수록 안 오고 하니까 엄마가 왜 언니가 간지 며칠인데 아직도 안 오냐고 그러면서 왜 소식 한 장도 없이 다 이렇게 사라지냐고. 그리고 그때 큰언니까지 3월에 울면서 집을 나갔죠. 그때 중국 가겠다고 한 대로. 그 다음에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같이 탈북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랑 같이 3명이서 건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발이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벗겨졌는데 벗겨지면서 제가 몸이 아예 그 물에 둥둥 떤 거죠. 그래 둥둥 떴는데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물살이 하도 세니까 그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잡으시고 안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왜 그래? 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날 보고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빨리 일어나야 산다고. 그래서 그때 엄마 무슨 힘으로 저를 잡아당기는지 정말 그 연약한 몸에. 그래서 제가 다리를 버티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조금 위에까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우 살아났으니까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모르겠고 물에서 나오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엄마가 그 옷을 벗기고 저한테 얼마나 춥겠냐고 입혀주면서 빨리 가자고. 그리고 사내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 브로커랑 같이 그렇게 사내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죠. 누룽지를 밥에서 그걸 해서 가져왔는데 그 3명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한술 드시더니 네가 많이 먹으라고 얼마나 배고팠겠냐고. 도시락을 볼 때마다 정말 엄마 생각이 그래서 그때 그 영종 삼합대죠. 그 중국 쪽에 그쪽까지 이렇게 엄마랑 같이 걸어갔어요. 진짜 멀리 걸었어요. 그때 브로커가 그 엄마가 연세가 53세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나이 어리니까 되고 엄마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근데 엄마는 제가 들을까봐 따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헤어질 때 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는 안 가냐고 하니까 나는 조선에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노래도 중국 여기 와서 잘 되라고. 엄마는 다시 북으로 가겠다고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네요. 혜숙 씨는 먼저 나와서 한참을 떠돌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언니도 나중에 중국 가서 나 돈 벌어다 보내줄게 하고 떠났는데 연락이 안 됐고, 엄마는 지금 막내 손을 잡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브로커 같은 경우는 딴 데 일하는 집이든 어디든 팔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엄마는 거절을 당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었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같이 가느니 굶어 죽지나 마라 그러고 혜금 씨를 남겨둔 거고요. 혜금 씨, 나중에 엄마 소식을 또 들었다면서요? 엄마가 다시 그 영종시 삼합에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원래 저 다른 데로 북경 쪽으로 살리게 됐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저는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안쪽에 들어가면 엄마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삼합에 있겠다 했거든요. 위험할 텐데. 네, 그래서 그냥 삼합에 제가 있었댔어요. 근데 2001년도죠. 그때 한 동네에 사는 아줌마인데 그 삼합에 사는 아줌마죠. 저한테 몇 살이냐고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당시 한 19살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하나 찾아왔는데 딸을 찾더라고. 19살 된 딸을 찾던데 혹시 너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머리가 하얗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때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리고 체격이 이렇게 마른 형태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순간 우리 엄마라는 생각에 아니 우리 동네에선 19살이면 저밖에 없는데 왜 그걸 생각 못했냐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도 찾고 진짜.
7달 이렇게 한국에서 뻣뻣하게 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했고 진짜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너무나 미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이제 깊이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엄마가 더 그립고, 그게 너무 미안해. 그때 엄마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엄마의 손길이 너무 그리워요. 엄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엄마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납게나 엄마 생각에 정말 잠이 잘 안 와서 어디에 있는지 눈새도 많으신데 엄마 지금 제대로 가시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어머니.